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고부 갈등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할 말이 많아질 거예요. 과연 누가 잘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긴장감 넘치는 음악 전환. 김소영 씨, 32살. 결혼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소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연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친정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한숨 소리. 소영 씨는 매달 남편과 함께 벌어서 생활비 2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병원비까지. 한 달에 좋기 300만 원은 시어머니를 위해 쓰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 약값이 많이 나왔네요.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 소영아.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만 챙기던데 너는 진짜 착하다. 소영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매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도저히 돈이 모이지가 않네. 소영 씨 부부의 월급은 총 450만 원.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드리고 나면 자신들이 쓸 돈은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세, 식비, 통신비, 빠듯하기 그지없었죠. 그래도 소영 씨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지만 소영 씨도 인간입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는 사진을 보면서 새 옷을 사입은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 슬픈 배경음악. 그런 소영 씨에게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너는 정말 복 받을 거야. 시어머니 잘 모시는 며느리는 하늘이 다 보고 있어. 나중에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소영 씨는 이 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8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긴장감 있는 음악.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영아, 미안한데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돈을 얼마나 필요하세요? 130만 원만. 정말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130만 원. 소영 씨 부부가 한 달 생활하는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130만 원이면 우리 적금 깨야 하는 금액인데. 아, 그렇구나. 그럼 됐어. 엄마가 다른 데서 알아볼게.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소영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급하시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마워, 소영아. 역시 우리 며느리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약속해. 소영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130만 원을 빌려드렸어. 130만 원? 우리 적금 깬 거야? 응. 다음 달에 갚는다고 하시니까.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 다음 달에 받으면 다시 적금 넣자.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빌려드린 돈. 아, 그거? 미안해, 소영아. 아직 여유가 안 생겨서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네.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부탁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영아, 10만 원만 빌려줄래?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해서. 이번엔 20만 원만. 병원비가 부족해서. 소영 씨는 매번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한숨 소리. 이렇게 계속 빌려드리면 우리는 언제 집을 마련하지? 반복적이고 답답한 음악.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빌려간 돈은 총 350만 원이 되었어요.
13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어머니께서 갚아주신 건 딱 한 번 30만 원뿐이야. 나머지 320만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소영 씨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 300만 원에 빌려드린 돈까지. 정작 자신들 통장에는 늘 바닥이었어요. 소영아, 우리 적금 통장 잔액이 왜 이렇게 적어? 매달 50만 원씩 넣기로 했잖아. 그게 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또 이번엔 얼마나 빌려드렸어? 70만 원. 미안해, 여보. 어머니께서 정말 급하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도 이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이렇게 계속 빌려드리면 우리는 평생 내 집도 마련 못해.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보자. 안 돼. 그러면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소영아, 이번에는 좀 큰 금액인데 1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을까? 100만 원요? 어머니, 그건 너무... 아, 그래. 며느리한테 부담되는 금액이구나. 괜찮아.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소영 씨는 그 표정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소영아. 너 같은 며느리 있는 내가 복받은 거야. 소영 씨는 또다시 적금을 깼습니다. 이번엔 남편 몰래였어요. 남편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밤마다 소영 씨는 혼자서 울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꿈꿔왔던 내 집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은 어느새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한 번도 제대로 갚아주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폭풍전야 같은 음악.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소영 씨를 부르셨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또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이번엔 15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150만 원. 지금까지 빌려달라고 했던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소영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150만 원을 빌려드리면 정말 바닥이 나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한계라고?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요. 지금까지 500만 원 넘게 빌려드렸는데. 야, 김소영.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 계산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빌려달라는데 한계라고? 너 같은 며느리 두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쾅. 시어머니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소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8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돈 한 번 못 빌려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슬프고 암울한 음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씨가 150만 원을 거절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오신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틀 후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김소영, 나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영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영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께서 화나신 건 알겠지만, 화나신 건 알겠다고? 야, 김소영. 너 지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150만 원 빌려달라는데 한 개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소영 씨는 억울했습니다. 8년 동안 모든 걸 다 해드렸는데 돈 한 번 못 빌려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어머니, 저희도 사람이에요. 8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드리고 빌려드린 돈만 500만 원이 넘어요. 정말 한계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돈 계산하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닥쳐. 너 같은 며느리 본 적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돈 계산하고 한계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소영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친정도 끊고 제 돈도 모두 어머니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걸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소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지였다니. 어머니, 그럼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떻게 하냐고? 시어머니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게 당연하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하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 생활도. 너희 생활? 너희가 뭐가 있다고? 집도 시댁집이고 돈도 내 아들이 버는 거고 내가 뭘 했다고? 순간 소영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요? 8년 동안 어머니 병원비, 용돈, 생활비 다 제 돈으로 댔어요. 제가 벌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을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받기만 하셨지 갚아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하늘이 무너지네. 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니. 어머니, 아니야, 됐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너는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무슨 뜻이야? 500만 원을 다 계산하고 있었잖아. 8년 동안 내가 해준 것도 다 기억하고 있고. 소영 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말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저는 단지 그만해. 이제 알겠어. 너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느리 노릇하기 싫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150만 원도 못 빌려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소영 씨는 답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침묵.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 씨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남편이 소영 씨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어머니, 말로는 내가 돈 계산하면서 대들었다고 하시던데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8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야. 소영 씨는 허탈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니. 여보, 나는 8년 동안 뭘 한 거야? 내 인생은 뭐야?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도 어머니께 많은 걸 받았잖아. 뭘 받았어? 나는 친정도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도대체 뭘 받았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이런 건가? 어둡고 슬픈 음악.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소영 씨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이리 와봐. 소영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어머니. 너 정말 나 때문에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해? 소영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저는 단지, 그래, 알겠어. 너는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돈도 안 빌리고 도움도 안 받을게.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됐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도 사람인데 계속 받기만 하면 힘들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영아, 한 가지만 기억해.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계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그런데 너는 나와 계산하고 있었구나. 8년 동안 내가 해준 것, 내가 받은 것, 다 계산하고 있었어. 소영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됐어, 소영아. 이제 나도 알겠어. 며느리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걸. 길고 무거운 침묵.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로 소영 씨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소영 씨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디 가?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마트, 돈 또 쓰러 가는 거야? 내가 번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나간 돈은 다 집에 보태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 생필품 사러 가는 거예요. 생필품? 뭐가 그렇게 필요해? 집에 있는 걸로 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소영 씨의 모든 외출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소영 씨가 돈을 모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너 요즘 적금 또 넣고 있지? 네. 조금씩이라도 모아야죠. 뭘 위해서? 나중에 집 나갈 돈 모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댁에 살면서 따로 돈 모을 이유가 뭐야?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집에 보태지. 어머니, 그래도 만약에 일을 대비해서. 만약에 일. 뭔 만약에 일? 우리가 너를 쫓아낼 것 같아. 소영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이 집 나갈 생각하고 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돈을 따로 모아? 가족이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냐? 답답한 음악. 소영 씨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마치 새 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분가를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분가? 네. 이제 결혼한 지도 8년이 되었고 저희만의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소영아, 너 정신 나갔어? 분가를 왜 해? 여기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독립해서 살고 싶어서. 독립, 왜?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분가하면 뭐가 좋은데?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고. 그 돈으로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저축하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뭐야? 소영아, 솔직히 말해봐. 분가하면 나한테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좋은 거지? 소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8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주던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 맞잖아. 어머니, 맞잖아. 너는 그동안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시어머니한테 돈 주기 싫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어?
너의 그런 마음을 말이야.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분가 안 할 거야? 그게 뭐야? 대답 못 하겠어? 결국 분가해서 너희끼리 살고 싶은 거잖아. 소영 씨는 울고 싶었어요. 뭘 말해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어둡고 절망적인 음악. 그 후로 시어머니의 말들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소영아,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어머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 바에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살아서 뭐 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며느리는 분가하고 싶어 하고, 시어머니는 혼자 늙어가고. 이게 가족이야? 저는 그냥 뭐야? 너는 효심도 없는 인간이야. 8년 동안 시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소영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내가 정말 효심이 없는 건가? 시어머니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밤마다 소영 씨는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음악이 절정에 달함.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소영아, 너 정말 분가할 거야? 어머니, 좋아. 그럼 다 같이 죽자. 네. 어차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거면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나아. 소영 씨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뭘 무슨 소리야?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서 뭔 의미가 있어? 차라리 다 끝내자.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정신이 있어야 뭐 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정말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야. 혈연도 아닌 주제에 8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줬더니 이제 와서 등을 돌리네. 어머니, 저는 등을 돌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분가하겠다는 게 등 돌리는 게 아니면 뭐야? 그냥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 웃기지 마. 그냥 시어머니 부담스러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 소영 씨는 정말 지쳤어요. 8년 동안 모든 걸 바쳐왔는데 결국 자신은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는 효과음. 그날 밤 소영 씨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긴 침묵. 8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친정도 포기하고 제 꿈도 포기하고 제 돈도 다 드리고. 그런데 왜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된 걸까요? 흐느끼는 소리. 150만 원. 그 돈을 빌려드리지 못한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가스라이팅인 걸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효심이 없다, 가족이 뭔지 모른다, 배은망덕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더욱 슬픈 음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께 무조건 모든 걸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분가를 원한 것,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결혼 8년 차 부부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마지막 절정의 음악.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8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매달 300만 원씩 드리고 500만 원 넘게 빌려드리고 그래도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너무 과하신 건가요?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 여러분, 댓글로 꼭 답해주세요.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잘했나요? 8년 동안 모든 걸 바쳤지만 150만 원을 거절한 제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잘했나요? 며느리에게 다 같이 죽자, 효심이 없다고 하신 시어머니가요?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음악.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댓글로,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후속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소영 씨와 시어머니, 누가 옳은 걸까요? 극적인 엔딩, 음악.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